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에 있는 사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생중계 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진짜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복받쳐 오르는 어떤 무언가 때문에 심경들이 많이 복잡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관저 앞에서 기다린 청년들과 악수를 나누며 포옹을 할 때 청년들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또 일부 학생들은 오열도 했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쫓겨나듯 관저를 나와야만 하는가? 왜 저렇게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야 하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었지만 나름의 위로가 됐던 것은 대통령의 표정이 밝았다는 점입니다. 오열하는 청년들 보면서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냐마는 흔들림 없는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제 대통령께서 서초동 사저로 복귀한 다음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저를 떠나기 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53일 정도 구치소에 있던 기간이 임기 중 가장 빛났던 시간이었다. 그 시간 덕분에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문제를 알고 깨어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또한 참모들에게 임기 5년을 마친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은 일을 했다면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물러난다고 자부한다. 자신감을 갖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인권과 법치를 짓밟는 세력을 미래 세대에 알리고 우리나라를 지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주권 수호, 번영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자,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부 직원들이 눈물을 보이자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면서 다독였다고 합니다. 53일 정도 구치소에 있던 기간이 임기 중 가장 빛났던 시간이다라는 대목에서, 그리고 그 시간 덕분에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문제를 알고 깨어나지 않았나라는 대통령의 말씀에서 그동안 혼자 싸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점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저려오는데요. 임기 5년을 마친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은 일을 했다, 자신감을 갖자라는 대통령의 대통령실 직원들에 대한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경제 관련 기사를 보면서 눈물을 살짝 흘렸는데요. 태어나서 경제 기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였는데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와 가계부채 비율이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담은 그런 기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기분 좋은 소식이 윤 대통령이 관저를 퇴거한 날 나와서 마음이 더 울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국정 운영을 잘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가총부채와 가계부채 비율이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 하락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정책 기조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채를 늘려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지출 구조 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노조 비영리단체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2022년 682조 원이었던 총 지출을 2023년 611조 원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024년부터 연간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 총생산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시도도 있었지요. 이처럼 재정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부채 증가 추세는 끊고 가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문재인처럼 무슨 보조금, 무슨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포퓰리즘을 왜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또 이재명처럼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툭툭 주겠다면서 사탕 발림을 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수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부채 비율이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고 제2의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맨 것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 술자리에서 동백아가씨를 불렀다는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여기면서도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준리운운하면서 희낙낙거리면서도 이런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아마 태반일 것입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절을 낳으며 참모들에게 했다는 말씀, 임기 5년을 마친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은 일을 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물러난다라고 자부한다,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걸었다라고 한 말은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많은 청년들이 현재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데요.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몇 개만 꼽아봐도 정말 국가적으로 굵직굵직한 것들을 윤 대통령은 그 짧은 시간 내에 해냈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전면 폐기하면서 원전 산업을 정상화시켰지요. 이로써 명맥이 끊어지는 줄만 알았던 국내 원전 기업들이 회생의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체코, 폴란드 등과 원전 수출 MOU를 체결하는 등 이른바 K원전 브랜드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노조 개혁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요. 민노총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파업의 강경 대응에 불법 파업은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 설 자리가 없음을 알리면서 민노총의 노조원 탈퇴가 주를 이었습니다. 또한 귀족노조의 특권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도 윤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였죠. 또한 가장 빛났던 게 개인적으로 저는 외교 안보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한국형 핵 억제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워싱턴 선언 체결이라던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편입을 강화시켰던 나토 정상회의 참여라던가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당과 국내 좌파 세력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 당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복원했고 이로 인해 한미일 삼각동맹이 더욱 견고해지는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의 강수를 두면서 무조건적인 평화 노선보다는 선안보 중심의 현실주의 대북 정책으로 정말 위태롭기 짝이 없었던 문재인 정권 시절의 대북 관계를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상기해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이념 편향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복귀 시도 노력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고 이제 그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결국 좌파 세력의 내란몰이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 5년을 마친 과거 어느 정부보다 일을 많이 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걸었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 좌파들이 아무리 내란수계, 내란 우두머리라면서 온갖 깎아내리기를 시도해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윤 대통령의 노력들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며 또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이 걱정이 앞서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한 윤석열 대통령이니만큼 또 그러한 점을 깨달은 청년들이 윤석열 정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 희망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윤 대통령께서도 직접 자유와 주권 수호와 번영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자,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앞으로 윤석열과의 동행은 계속될 테니 너무 슬퍼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